최근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22년에는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은 대만을 향한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중국의 대만을 향한 크고 작은 군사적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대만의 신정부 출범에 대한 무력 시위로 중국은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곧 전쟁이라도 발발할 것만 같은 두 나라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중국은 절대 대만을 침공할 수 없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건 중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이 대만을 절대 침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만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건 경제적 이유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공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게 일반적이죠. 침략 국가는 전쟁을 통해 경제 발전의 중요 요소인 시장과 자원, 무역 경로, 그리고 노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현재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인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최근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었고 심지어 이제는 중국 경제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대만을 취함으로써 무너져가는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경제적 이득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가장 큰 무기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 강국이었어요. 2023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무려 68%를 이 대만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전기차와 같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경우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나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가락한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단 12%에 불과한 걸 보면 대만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죠. 물론 중국도 반도체 생산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생산 능력에서 대만과의 차이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중국은 대만의 가장 큰 반도체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2023년에만 중국은 대만으로부터 거의 3,500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수입했을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하여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아마도 재앙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대만은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기술과 시설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모든 시설들을 고의로 파괴할 거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중국에 넘겨주느니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이 반도체 시장에서 사라질 경우 전 세계 GDP에서 약 2.5조 달러가 1년에 걸쳐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지금까진 볼 수 없었던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 군사력을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에 있어 이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장 진보된 무기들이 바로 이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하여 최첨단 군사용 드론과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전 세계에 중국의 발전된 군사기술을 뽐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중국의 군사기술이 발전하고 이 첨단 무기들이 전부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무기에 작은 칩 하나만 없어도 이 비싼 무기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즉 대만에서 오는 작은 반도체 하나가 없다면 중국이 애써 개발한 무기들도 전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중국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한다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짧아야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엄청난 돈과 자원을 소모해야 하므로 대만과의 분쟁 기간 동안 대만을 대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놓고 보았을 때 중국의 대만 침략은 중국 경제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선뜻 침략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중국의 군사력과 대만의 군사력은 그 차이가 무척 큽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고요. 대만은 같은 지수에서
24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중국이 그냥 군사력으로 밀어붙인다면 대만을 쉽게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국은 군사적인 이유로 대만 공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대만의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천조국 미국은 현재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대만 보호는 단순히 말뿐인 약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는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아예 법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대만 관계법과 대만 회복성 재고 법안이 그것인데요. 이름은 다르지만 두 법 모두 대만의 방어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의 가장 큰 목적은 대만이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필요한 방어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만의 국방을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지금 미국은 자신들이 법으로 지정한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미국에 의해 완전히 무장되고 있는데요. 먼저 2023년 중국의 군사력 과시 이후 미국은 대만에 3억 4,500만 달러, 우리 돈 약 4,700억 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승인합니다. 이 패키지는 이동식 대공방어 시스템과 소형 무기 및 미사일, 그리고 첨단 정보 및 감시 장비 등 대만이 당장 중국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무기들을 직접 대만으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게다가 미국의 조치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대만 회복성 재고 법안에 의해 미국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대 20억 달러를 대만의 군사 보조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매년 2조 원이 넘는 돈을 오직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국방의 모든 걸 준비해준다니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할 것 같죠.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함에 있어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바로 대만과 주변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3개국 중 2개국이 대만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일본에는 약 5만 3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약 2만 4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거의 8만 명에 달하는데요. 미국은 이외에도 괌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에 걸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앞서 살펴본 국가들 모두 지리적으로 대만과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주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가장 위협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가만히 있지 않을 나라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은 대만 주변의 여러 동맹국들 또한 대만을 돕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참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과거부터 중국과 센가쿠 열도 관련 분쟁 등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많은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이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그 영향력을 키워갔고요. 일본은 이를 큰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국가 안보 전략 및 방위 정책 문서에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언급하기까지 하며 중국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러한 중국에 대한 반감은 곧 일본의 엄청난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일본은 오직 국방비로만 무려 약 3,2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돈으로 일본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사일로 무장하고 지속적인 지역적 긴장과 갈등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중국에 대한 반감과 최근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된다면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하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일본 이외에도 현재 중국과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필리핀,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며 핵 추진 잠수함까지 사들이고 있는 호주 등은 현재 중국의 공격에 대한 강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처럼 중국 저지를 위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국제적 외교 분쟁에는 100%라는 것이 없죠. 일본, 필리핀, 호주와 같은 나라들이 도움을 줄 걸로 예측해봐도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러한 동맹국들의 지원이 없더라도 대만은 그 자체로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만의 자체 군사력과 지리적 이점 때문인데요. 사실 대만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도 있지만 이들은 오랜 기간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비교적 작은 국토 크기에도 불구하고 잘 훈련되어 있고 군사
군사 장비도 잘 세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자 대만은 자체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2023년 한 해 동안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와 장비의 금액만 합쳐도 무려 약 1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미사일, F-16기와 같은 전투기, 탄약 및 기술 지원, 그리고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만은 이미 진지하게 전쟁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편 일각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대만이 노력한다고 해도 어차피 중국이 일단 대만 땅에 상륙하기만 하면 그 군사력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만의 지리적 환경이 중국의 침략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미사일과 같은 원거리 공격이야 그렇다 쳐도 대만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군대를 대만 땅에 상륙시켜야 하는데요. 이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상륙작전이라는 게 일반적인 육상 침공보다 전략적으로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신경 쓸 것들이 더욱 많은데요. 여기서 더 문제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존재하는 대만 해협에 펑우제도와 진먼섬과 같은 크고 작은 대만 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섬들이 그냥 섬들이 아니라 대부분 포병과 미사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의 요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군 입장에서는 이 대만 해협을 건너는 일 자체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군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만 해협 그 자체가 중국군의 대만 해협 횡단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해협의 기상 조건 때문입니다. 대만 해협에는 몬순 시즌이라고 불리는 특정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대만 해협은 계절풍으로 인해 2에서 3개월 동안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몬순 시즌은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하니 실제로 잔잔한 대만 해협을 건널 수 있는 기간은 무척 짧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점은 분명 수많은 병사들을 태우고 대만 해협을 건너야 하는 중국군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해협 자체가 대만에 무척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대만 해협의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겨우겨우 대만 본토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중국군은 무사히 상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국군은 또 한 번 좌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안가에서 날아오는 대만군의 공격은 둘째치고 중국의 대규모 상륙부대가 상륙할 수 있는 항구와 해변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대만 해안선의 대부분은 상륙에 적합하지 않은 얕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 대만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대만 전체 해안선 중에서 단 10%만이 상륙선의 상륙이 가능한 곳이라고 할 정도죠. 나머지 해안은 가파른 절벽이나 먼 거리의 진흙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중국군은 엄청난 수의 중국군을 잔뜩 데려왔어도 상륙작전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중국군은 선박을 해안가로부터 멀리 정박시키고 장비와 군대를 아주 느리게 운반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군은 대만군의 공격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서 상륙에 성공하는 군인들의 수가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중국 하면 역시 인구인데 아무리 군사적 손실이 커도 군사 수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건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겨우겨우 대만 땅에 상륙했다고 해서 대만을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만에 엄청난 산악지형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영상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 국토의 대부분이 푸르른 나무로 덮여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알고 보니 대만은 국토의 무려 70%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중심을 관통하는 중앙산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요. 이 산맥에는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가 무려 240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라산 높이가 약 2,000m니까 대만에는 그 한라산의 1.5배가 넘는 산들이 무려 240개가 있다는 말인데요. 만약 대만 땅에 상륙한 중국군이 이 엄청난 산맥을 본다면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중국군이 아무리 그 수가 많고 화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높은 산을 끼고 게릴라전을 펼치는 대만군과 싸우는 건 절대 쉽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대만군은 이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아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놓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의 엄청난 지형은 중국군이 대만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도착한 후까지도 대만의 가장 강력한 방어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유들 이외에도 중국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를 보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수도 있고요. 중국이 이제 외교적인 비판을 조금씩 부담스러워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전쟁은 절대 예상이 불가능하기에 두 나라 간의 긴장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